자, 오늘 적격대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자, 적격대출 요즘 이제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은행문 열리니 우르르 입소문 탄 적격대출 오픈런. 오픈런이 뭐예요, 여러분?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죠. 자, 요즘 대출 오픈런이 또 열렸습니다. 자, 봉투봉투 열렸네가 아니라 이제 대출 시작됐네요. 자, 2022년 1월 1일이 되면서 이제 대출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많이 줄어 있어요. 한도도 많이 줄어 있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좀 저렴한 그리고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상품들을 계속 검색을 하겠죠. 자, 기존에는 은행 대출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정부 상품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부 상품이라 그러면 좀 조건도 까다롭고 받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 뭐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것들은 무주택자여야 되고 뭐 소득도 많지 않아야 되고 뭐 정한 기준이 있어요. 뭐 3천 이하, 5천 이하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요건들까지 다 맞춰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못 받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조건은 완화되어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기존에 은행 대출들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은행 상품보다 이율이 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 대출 상품이 이제 오픈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금리 3%대고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낮고 그리고 우리나라 NH농협 같은 경우는 이미 한도를 소진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한 14%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빨리 소진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판매 한도가 330억이었는데 이게 완판이 됐고 이게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인데 뭐 다 5억을 받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계산을 했을 때 한 66건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전국에 우리은행 지점이 몇 개가 있는데 66건이라고 뭐 대충 계산을 해도 많은 수치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NH농협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판매 한도는 완판이 되었어요. 이게 정부 정책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점이 없으니까 너네 은행들이 이걸 좀 팔아주지 않겠니? 라고 이제 우선 줘요. 근데 돈을 주면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빌려주는 상품이잖아요, 대출은. 근데 우선 너네가 먼저 빌려줘. 너네가 빌려주고 나면 그 대출 내가 다시 사올게.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하지만 뭐 한 곳에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나눠서 판매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실적 이제 한도가 있는데 그건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만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한도를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이나 신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한도를 받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를 드릴 거지만 적격대출 대상 은행은 이제 몇 군데로 추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상품이 이율이 낮다는 소문이 나면서 12월 말부터 사람들이 미리 사전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청은 1월 1일 땡 하면 시작했지만, 휴일이니까. 1월 1일? 2일? 3일부터죠. 그 3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 바로 다 신청을 하니까 한도가 빠르게 소진돼서 벌써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이 작년 기준으로는 4조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규제가 되니까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신청하실 분들은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상품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성이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판매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 상품은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고 적격대출이 있고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상품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시기 쉽게 적격대출이 어떤 상품인지 보시려면 다른 것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장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적격대출이 가운데에 있는데요. 성년이 받을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다 성년이 받을 수 있고 연소득 여기서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7천, 8천 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 이하인 경우, 부부 소득이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적격 대출은 제한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소득 요건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정부 상품이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에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수요자, 집이 없어서 집을 사는 사람이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걸 팔고 새로운 집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이에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받을 수 있는데 보금자리론도 1주택자까지는 가능해요. 적격 대출도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다 가능합니다. 대신 처분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 지역에 따라서 최대 2년, 그리고 뭐 투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좀 조정 지역이나 이런 데는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셔야 되죠. 그리고 주택 가격에서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 상품들 보면은 보금자리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도권, 서울 쪽은 6억 원 이하 집 찾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디딤돌 대출도 5억 원 이하의 집이었는데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집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한도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규모도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인데 적격 대출이나 보금자리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만기는 뭐 10년 쓸래요도 되지만 최근에 40년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40년까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상환하는 것도 적격 대출은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둘 수는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거치기간 없고 이건 거치기간 가능해, 딤돌은. 그래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적격 대출은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둘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도 이 세 개 중에서 적격 대출 5억 원으로 제일 많아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4억 원 이하,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2억 6천 이하 이렇기 때문에 한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상품이 다른 것보단 요건이 좀 덜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다 받아요. 이 상품들도. 그래서 DTI나 뭐 DSR이나 LTV는 있어요. 그래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적격 대출 그러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긴 요건이 맞아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정부 상품이다 보니까 은행처럼 좀 이렇게 추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 서류나 소득이 좀 많지 않아서 내가 카드 사용 금액으로 연소득을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의 소득 이 정도 된다 이런 게 추정이 되는데 정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딱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청 징수 증명원, 그 건강보험료로 추산하는 이런 딱 정규적인 소득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여기서도 많이 탈락해요. 광탈을 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걸리는 부분도 많아서 서류를 낼 수 있는 걸 다 내고 요건이 다 된다 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 적격 대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율이 적격 대출이 괜찮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고객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은행 이자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우대해 주는 게 있어요. 서민이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도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게 있어서 뭐 투기 가열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소득 기준도 그렇고 또 주택 기준도 그리고 우대 수준도 조금 더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죠. 저 조건에서는 안 돼라고 하시는 것보다 무주택 세대주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신청 대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여야 되고요. 구입 용도, 집을 사는 용도에 뭐 있는 집에서 이런 건 안 되고요. 구입 용도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 허용하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아니면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뭐 투기지역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 안 되고요.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구입 용도인데 이게 잔금이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집 사고 내 명의로 바꾸는데 꼭 대출 받는 날이 아니더라도 그 집을 내가 산 명의를 바꾼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새로 사는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잔금날 대부분 다 받으시는데 또 3개월 안에 또 돈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꼭 집값을 다 지불하는 잔금날이 아니어도 3개월 안에 들어오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도 됩니다. 자, 이건 은행마다 좀 대상주택이나 이런 범위들을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은행 걸 봤는데 또 다른 은행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격대출 금리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나? 자,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때문. 자, 이게 적격대출이 기본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금리 고정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대출을 받으면요. 이거를 그냥 이 대출 만기까지 끝까지 이금리로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40년 대출, 뭐 기본형 적격 대출 만약에 뭐 부산은행에서 받았다. 그럼 3.99%를 40년 동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변동이 돼요. 5년 뒤에 한 번 또 바뀌고 또 5년 뒤에 한 번 또 바뀌고. 그러니까 고정이지만 5년마다 바뀌는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이율이 낮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상품도 이렇게 금리 고정형 적격 대출 상품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10년부터 40년까지 거의 한 3.4%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고시를 해놓은 거고요.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4%다. 1월 3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40년까지 되는데요. 30년까지였는데 최근에 이 40년 조건도 하나 더 생겼어요. 근데 이 40년은 만 39세 이하 그리고 또는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치 기간은 비거치, 그냥 대출 내고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서 내는 방식이 있고 원금 균등분할 상환, 그리고 거치 기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기 일부 상환이 안 돼요. 이거를 좀 밀어가지고 뭐 내 목돈으로 아니라 무조건 나눠서 다 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출 신청 기간은 원래 되게 많았는데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칠한 은행들이 되거든요. 농협, 수협, 우리, 하나, 경남, 부산, 제주, SC, 삼성, 교보, 흥국생명. 보험사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현재는 좀 전화를 해보시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더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리해 놓은 거지 모든 은행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너희가 이 상품을 좀 팔아줘 라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대신 너네가 조금 너네 재량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상품이어가지고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율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좀 손품을 파시면 조금 더 저렴한 이율로 쓰실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소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진이 빠르게 되는 곳은 이율이 더 낮거나 좀 대출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한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우선적으로 아마 대출 한도가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먼저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는 해보실 수 있어요. 뭐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그리고 연소득이나 이런 것들, 주택 가격, 자금 용도에 따라서,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상품을 하는 게 당신에게 좀 유리하겠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하실 때, 물론 상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상품을 은행원처럼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선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월 초에 이미 한도가 소진된 상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부터 대출 서류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한도가 은행별로 좀 분기별로 월별로 관리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정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이게 월별로 한도를 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달에 신청받아서 그 달에 대출이 나가는 것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은행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1월 1일 날 뭐 1월 1일, 2월 1일 날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적어두면 그게 서류를 순서대로 쌓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2월 20일 날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러면 1월 말쯤 전에 중순 이후에 가서 대출 서류나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상담하고 또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넣어두면 1월 1일 날 은행 직원이 신청을 해주면 그달 20일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반발짝 빠르게 움직이시면 좀 원하는 날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 신청은 월말에 미리 신청을 하고 1월 1일쯤 신청이 들어가서 잔금 일자는 그달 말일 가까이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1월 1일이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잔금일은 좀 월 말 쪽으로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출 상담사 채널을 이용하시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이 좀 잘 알고 잘 하는 분이라는 가정하에서 상담사분들은 밖에서도 서류를 다 받아주시고 또 상품을 정말 자세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상담사 채널을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순서라서 오픈런이군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출을 많이 취급해본 은행 직원이면 좀 딱 봐도 알거든요. 아, 이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서류 주셔야 되고, 아, 이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경험자가 좀 좋고요. 왜냐면, 은행도 지점마다 특성이 달라서 공단 옆에 있는 그런 지점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아예 모르는,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점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취급하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좀 그런 비슷한 그 상품의 수요가 있는 층이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점 직원들이겠죠. 자, 근데 이게 단점이 또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그 지점 한도가 빨리 소진되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에 가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강남에 9억 이하의 집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남에 있는 지점에 가서 이제 저 멀리 있는 집에 대출을 받는 거죠. 요즘에는 워낙 뭐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아예 타 지역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서울 내에 있는 그런 집이라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도 취급은 할 수 있거든요. 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짝 비틀어서 생각하면 수요가 오히려 너무 집값이 비싸서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서 하거나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점별로 한도를 주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머리를 좀 쓰시는 게 필요해요. 약간 꾀를 좀 부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하시면 좀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아예 모르는 지점에 가가지고 하면 좀 고생할 수 있다. 그 지원이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경험이 있으면서 좀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점별로 이제 한도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전화를 통해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점이 이게 은행마다 분기별로 한도를 관리하는지, 월별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지점마다 한도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점들이 다 신청을 하면, 뭐 내가 아무리 지점을 잘 골라서 가도 이미 한도가 소진돼 버렸을 수도 있는데, 지점별로 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특성에 따라서 한도가 미리 소진되는 곳도 있고 또 남아있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들어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도 체크는 필수,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분기, 월, 지점별로 한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서 신청을 하시면 이 적격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적격대출 한도 배정 언제 이루어지나요? 자, 주택금융공사 Q&A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적격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한도 얼마 신청하면 이제 얼마 한도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조사한 다음에 한도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분기 시작 직전 월말에 금융기관에 배정해서 통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안 받을래요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국민신앙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돼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양이 줄다 보니까 아예 그냥 안 한다 했더라고요. 국민은행은 지점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고객 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대출만으로도 벅차서 그런지 아마 이 상품 같은 거 아예 취급을 안 하려고 아예 그냥 신청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 신한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MCI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지 않아도 그냥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4,300만 원, 광역시는 2,300만 원, 이외 지역은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대출을 하게 되면 빼는데 이걸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넣는 방법이 이제 그 임대차 보호 그 보험을 넣는 거거든요. MCI라고 해서. 그래서 이 보험을 넣어야지 이 방 금액만큼 차가 맞았고 대출을 풀로 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I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뭐야 나 뭐 방 세놓은 적 없는데요 막 이러시는데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이 보험을 넣으면 이 돈까지도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이 안 되면 그 방 금액만큼 빼고 대출이 나가요. 그래서 MCI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MCI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반값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 4,300, 2,300, 2천 이거 빼고 대출이 나가면 솔직히 2천도 크잖아요. 뭐 기타 지역이라고 해서 2천, 뭐 서울은 5천이면 그 금액이 크니까 솔직히 구하기도 어려운 돈이고 그래서 MCI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해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네. 네, 폴씨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금자리 이론 중인데 다른 주택 매수하면서 적격대출로 갈아타기 되나요? 보금자리 이론을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다른 주택 매수하면서 적격대출로 요건이 되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정책 상품에서 정책 상품으로 요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은행이나 이런 쪽보다는. 자, 어쨌든 오늘 적격대출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